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간에 어떤 종목 위주로 여러분 더 시선 머무르셨을까요?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좀 빠지는 속에서 다음 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고민이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의 움직임 크게 나타냈었던 종목들 모아봤거든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이화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이번 주 흐름 좀 주도했던 부분 그려졌습니다. 자, 먼저 이화산업을 보시면요. 4월 18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상한가, 목요일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41,7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까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후반에 좀 내림도 있었을 정도로 변동이 꽤 깊기도 했었죠. 한 주간의 세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었던 이화산업 그려졌고요. 이화전기 역시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 있어서 2,480원 선까지 올리면서 상승 상위 종목에 이화전기가 노출되는 그 날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더불어 살펴볼 종목은 RF세미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추세를 타면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그려지죠. 시장이 빠졌던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선을 추격하는 움직임이 그려졌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서는 26,000원까지 올라오면서 흐름 맞춰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엑서지 21 이 종목도요. 목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지수가 오히려 빠졌을 이때 목요일 상한가, 금요일 상한가로 마무리됐다는 점 챙겨볼 수 있겠고 글로본이라는 종목도 수요일부터 시세가 한 차례 나오게 되면서 목요일, 금요일 고점 상단 부근에서 한 주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목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한미 간의 이슈, 빅 이벤트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시선 두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또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전화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임강빈 위원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소통하실 수 있는 이 기회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임강빈 위원의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11시 10분경 시작이 되는데요. 포스코 신고가, 이구산업 신고가, 일주일 후 신고가는 어떤 종목이 될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강빈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은 건지 임강빈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그래도 좀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왔다라는 게 글쎄요. 이 정도로 유의미하다라고 봐도 되는지 지금의 이 추세 변곡일까요, 위원님? 자, 지수가 일단 종가 저가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손실이 갑자기 커지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나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에서 좋게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없으면 마치 내가 소외된 것처럼 따라가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주식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날 쭉 빠졌습니다. 일단 특징 주식을 보면서 그리고 시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섹터까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에코프로, 박셀바이오, 기아차를 한 번씩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에코프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고 또 헤지펀드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대요. 고객분들께서
이 에코프로 왜 우리 자산 운용사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펀드에는 에코프로가 편입돼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코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고객분들도 계셨다라고 합니다. 또는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많이 이렇게 포지션을 쥐고 있었던 헤지펀드들은 이 공매도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또 팀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에코프로인데, 자, 그렇게 에코프로가 이슈가 되고 나서 지금 에코프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금 60만 원 선이 있게 깨진 상황이죠. 자, 에코프로 2차 전지로서 코스닥 쪽이 많이 올라갈 때 지수를 끌어줬었던 종목입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특히나 뉴스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올라갔었을 때 고가권에서 언급되는 주식들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에코프로가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인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볼 차트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의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850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850포인트는 작년에 갭을 만들었었던 자리입니다. 이 갭을 만들었었던 자리는 차트상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가 장 초반에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종목들이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크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이 분명히 월요일 장 초반까지 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한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FOMC 회의 일주일 앞두고 있죠. FOMC 회의 일주일 앞두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블랙아웃 때는 연준 이사들이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죠. 외인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베팅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간대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 공포의 그 투매 물량이 한번 쫙 나왔다가 V자 형태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9시 한 10분에서 15분 전후로 주가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장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빠진다고 한다면 지레 겁먹어서 주식을 던지시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코스닥이 한 850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이 구간이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는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말씀드렸고 다음에 볼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2차 전지가 좀 괜찮고 바이오 가는가 싶었는데 박셀바이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재료가 나쁘진 않았어요.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뭐 승인받았다라는 얘기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비슷한 시기 때 올라가면서 바닥에서 대장주 상가 가고 거래 터졌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2차 전지도 많이 올라갔다가 6% 꺾였고요. 박셀바이오도 올라갔다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고점이라고 싶고 바이오도 바닥에서 올랐는데 이 크게 반등을 못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죠. 기아가 미국에서 IRA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주식들이 크게 한번 무너졌었죠. 바로 4월 18일입니다. 이 4월 18일 날 떨어지고 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는 있지만 자동차 주식 중에 기아 자동차가 85,00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고 뭐 9만 원대를 가격을 갱신을 한다고 한다면 KB 오토시스, 구형테크 같은 주식들이 움직일만 한데 기아차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이 부분은 코스피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조정받으니까 어쨌든 코스피도 조정을 받긴 하는데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덜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오른 게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2,500포인트가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 2,600포인트가 돌파되게 되면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구간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세 개가 다 약해요.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의 오후장 때 지수가 이렇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HD 현대에너지, 네,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 자, 그리고 OCI가 바닥에서 천천히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자, 여러분들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또 하나솔루션, OCI 세 종목 모두 다 태양광 종목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하락장을 멈췄고 유동성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마다 하나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섹터가 크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
특정 섹터가 쉬고 다음 섹터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앞에서 2차전지 주식들 조정, 바이오 주식들 좀 조정, 그리고 자동차 주식들까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이 태양광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HD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주식들이 특히나 많이 올랐죠. 자, 이 중에 OCI를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CI가 11만 9천 원대까지 지금 큰 상승이 바닥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11만 원대 또는 12만 원대 이 구간대에서 OCI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셔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OCI는 4월 27일 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자, 이 거래 정지되는 부분들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기업의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죠. 5월 30일 날 재상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OCI 홀딩스와 OCI 두 가지로 쪼개져서 상장을 한다는 부분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OCI가 올라갔었을 때 또 올라가게 되면 잘 모르고 주식을 사시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수화학이죠. 이수화학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주식 또한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 27일 날 거래 정지가 돼요. 근데 그 거래 정지되는 부분들을 모르고 주식을 사게 되면 한 달 동안 이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오전에 그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네옴시티 투자 설명회가 3분기에 한국의 서울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시간외로 움직인 종목이 있고 또한 히림과 유신과 같은 이 네옴시티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참 많이 올라갔고 또 이번 주 올라간 주식들 보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이화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자, 여러분, 이화산업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급등주들이 부러우십니까? 이 1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바닥에서 이 주식을 얼마에 사서 여기까지 가지고 간다면 단기간에 뭐 몇백 % 수익을 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화산업이라는 주식 호가창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주식 얼마나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이 사봤자 100만 원도 많이 못 살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 언제 갑자기 주가가 급락할지 모르고 운 좋게 수익 냈다가 한 번에 급락할 때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EID나 또 이화전기 같은 주식들 있죠. 이 주식들 다음날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갭 상승하기보다는 갭 팔아가면서 10% 20%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관심 갖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3분기 때 서울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서울에 투자 얘기가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하죠. 그와 관련된 히림 같은 주식이나 또 유신 같은 주식들 또 그 이전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크게 움직인 주식들 있죠. 그와 관련된 주식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눈을 여겨보는 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군들 언급 주셨습니다. 다음 주의 흐름들 좀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살짝 어디로 갈까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에서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전화, 문자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문자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문자함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문자들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LIG 넥스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93,000원이죠. 그리고 비중은 5%,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데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기 오름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이 딱 그 단기 저항 라인으로 보여지는 구간이어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자, 일단 방산 주식들이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이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방산 쪽이 다시 한 번 더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주식들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주식들도 그러합니다. 자, 근데 LIG 넥스원은 조금 올해 들어와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크게 빠지고 작년에 이렇게 신고가 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되려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반등장이 되면서 이 주식은 반대로 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다시 다른 이 우주항공 주식들 또는 방산 주식들과 같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LIG 넥스원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개발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조금은 우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일단 시황은 나쁘지가 않죠. 시황은 현대로템, 최근에 얼마나 좋습니까? 현대로템 같은 주식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바닥에서 계속해서 시장가로 매수해주면서 이날도 외국인 투자자들 200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도 150만 주 넘게 매수하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방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IG 넥스원 또한 그 같은 시황을 따라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 투자자들 최근에 매수한 평당 가격이 75,000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75,000원에서 8만 원 가격이 딱 반등했던 자리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준 자리예요. 그러면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 쪽에서 꾸준한 수급이 다시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구간대가 저항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구간대가 뚫리기 위해선 이 구간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수급의 형태가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황은 좋아요. 시황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현대로템 쪽에 지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 주식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지금 평균 나가가 93,000원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 5% 정도 비중이라 말씀 주셨는데 만약 월요일 날 85,000원 정도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85,000원 가격을 회복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수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8만 원 이 가격대에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9만 2, 3천 원 정도 가게 되면 올해 첫 하락을 시작했었던 가격이죠. 여기는 분명히 밀리게 될 거예요. 바닥에서 이 주가가 7만 5천 원부터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략 25%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구간대 가서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간 지정해 주셨습니다.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그래도 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물량 비중 조절 가능해 보인다라는 판단도 내려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넘어가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주말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마스크를 벗어갖고, 이제 화장품이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어제 네. 갑자기 떨어져서 걱정돼갖고요. 화장품 주도 참 많은데 어떤 종목으로 담으셨어요? 아모레지요. 아모레지. 예. 예.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42,000원에 30%요. 42,000원에 30%. 그럼 시청자님 궁금한 거는 혹시 수요일, 목요일 뭐 그쯤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어제 그제 갑자기 이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갈 것 같아서 매수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금요일 날 이게 뭐야 하셨겠어요? 예, 예, 예. 고민이 되죠. 예. 자, 37,350원 내려왔고 예. 일단 종가가 그쵸. 두 자릿수 내림 이어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화장품 관련한 전망 임강빈 위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아모레 G를 그러면은 이번 주 들어와서 매수를 하신 예, 건가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매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빠졌어요. 예, 너무 사실, 놀랐어요. 네, 이게 차트만 보게 되면 이 구간대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 자리인데 한 가지 조금 간과하신 게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예. 주식을 살 때 선생님께서 마스크 벗고 화장품 바르고 하는 것들 아주 좋은 접근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시황에서 특히나 화장품 주식이 가지는 시황은 중국 쪽이 절대적이라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네,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과 뭔가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고 또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면서 소비가 개선이 되는 그 배경이 일단 좀 깔려야 되는데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 관계를 빚고 있고 중국과 대만이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결례를 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예, 예, 예. 네. 그 뉴스 때문에 화장품 주식이 금요일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 상황은 선생님께서 바라보신 관점으로 마스크 벗고 다시 한 번 더 리오프닝 돼서 화장품 관련주 갈 수는 있긴 한데 이보다 더 큰 상위의 이 재료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심리적으로 화장품 주식들은 중국과의 그 외교적인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본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과 외교적 관계가 좋게 되면 사실상 뭐 매출이나 뭐 관광객 수가 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확 올라가게 되고 이런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돼요. 자, 이 주식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을요.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당장은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의 당장의 분위기상 이 분위기가 쉽게 바뀌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운이 없었다. 주식하다 보면은 운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운이 없을 때 이 좀 10%씩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진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선생님께서 좀 비중 30%좀 추가 매수하시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비중인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35,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좋겠고 갑자기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4만 원 정도 간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아쉬움 없이 현금을 가지고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그쵸. 대응이 참 중요해진 구간입니다. 현명한 판단 내리셔서 혹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다. 근데 그때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모레 G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살펴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저 포스코 DX여고요. 오, 네. 예, 그 매수가? 11,1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은 30%고요. 예. 비중이 몇 %시라고요? 30%요. 30%. 어느 시점 진입이실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매수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15,150원에 15,000원이요? 그러면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저번 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요. 지난주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올랐을 때 못 파신 거군요. 예, 못 팔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좀 떨어지면 비중을 좀 높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 좋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볼게요. 네. 자, 제가 포스코 DX라는 주식을 참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포스코 DX는 이미 이때부터 주가가 움직임이 남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주식은 8,000원대부터 주식이 아마 12,000원, 15,000원 그 이상의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동안 근 2주 동안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자, 잘 보세요. 15,150원에 매수하신 이 타점 굉장히 잘하신 타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대가 최고가 같지만 선생님께서 어떤 근거인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자, 이 구간대 매수하는 게 야 정말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좀 정신이 나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구간대 거래가 갱신이 되고 역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시황이 포스코 분위기 쪽을 따라간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베팅이 들어갔다면 정말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구간대에서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 올랐죠. 자, 근데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포스코 그룹주를 보면서 특히나 포스코 DX 말씀드릴 때 바닥에서 장대 양봉은 시작인데 고가권에서 상한가는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이 주식은 다음날 어쩔 수 없이 고가권을 찍는 그림이고요. 저는 이 구간대 가서 포스코 DX나 포스코 이 강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이런 주식들은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못 팔고 이 구간대 내려왔죠. 자, 그렇게 되면 지난 계좌에서 찍혔던 숫자들은 못 팔았으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의 역사적인 최고점은 14,800원대, 15,000원대 가격이죠. 15,000원대 가격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시장이 조금 더 밀리게 되면 14,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자, 14,000원, 15,000원 이 가격대 가면은 오히려 매수 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포스코 그룹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 상승만 나왔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는 2만 원대도 넘겠지만 네, 쌍봉이 한번 그려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다시 한 달 안에 5월 달쯤 가서요. 네, 19,000원쯤 가게 되면 비중 절반 터시고 나머지는 2만 원 이상 신고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포스코 DX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또 펼쳐지게 될지 한때 엄청 또 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흐름 저희도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문자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이 나와 있을지. 유프렉스 이 종목도 오랜만인 생각인데 7,600원 담으셨고 비중 10%.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는 있는데 윤희 그렇다면 이게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요? 자, 이게 뭐 메타버스든 반도체로 올라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가 지금 무엇과 연동되는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렉스를 보시기 전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이 올랐을 때 최근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랐고 목요일 금요일 시장에 이틀 정도 빠졌습니다. 자, 뉴프렉스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45도 각도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뉴프렉스는 오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시장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같이 연동돼서 빠졌죠.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는 오르지는 않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되려 떨어지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주식은요. 자,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6,500원. 6,500원 종가상으로 이탈 시 손절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주가가 8,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표가보다 손절 가격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고민들 좀 풀어봤는데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연락 남겨주시면 이후 시간에도 상담 열려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께서 언급해주신 종목으로 넘어가서 사실 아까 전에 종목 상담도 있었는데요. 포스코 DX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위원님? 포스코 DX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기 전에 자, 지금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 이 품절 주식들 있죠. 올라가는 주식들
관심 갖지 마십시오. 왜 관심 갖습니까? 그 뭐 100%씩 올랐다고 주식 다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식들 100만 원, 200만 원 넣어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리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1,000만 원 가진 투자자, 3,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 5천만 원 주식 하시는 분, 1억 이상 하시는 분, 또는 3억, 뭐 10억을 초과하시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신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금액을 보유하고 주식을 하던 간에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게 최근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주식시장이 있기 이전주까지만 해도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스타 주식들이 참 많았죠. 그 스타성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 DX였습니다. 자, 포스코 DX 차트 한번 볼게요. 저는 포스코 DX를 8,000원대부터 여러분들에게 참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자, 이 주식이 23년도 들어와서 역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또 지수가 꺾여서 그렇지 여기가 끝났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도에 이 주식이 상장하고 20년 만에 사상 최고가인 1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종가가 지금 15,000원 부근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이 주식은 토요일 방송에서는 10,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더 매수 말씀을 드리고 그 구간대부터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른 모습입니다. 이런 주식은요, 비중 베팅이 가능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6천억 1조씩 터지는 주식이고요. 이런 한 주식만 잘 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주식 사실 수익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도 되고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포스코 DX 같은 주식들이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자, 일단은 그 전까지 여러분들 좀 몸을 사리시면 좋겠고, 자, 포스코 DX의 가장 중요한 라인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4,000원에서 15,000원의 이 자리입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의 자리는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수가 좀 더 빠지게 된다면 14,000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고요. 또는 지수가 덜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15,000원 라인 또는 14,800원 수준의 주가가 지켜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 구간대 들어가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만약에 이 주식을 19,000원, 18,000원, 17,000원, 16,000원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14,000원 돼서 추가 매수하세요. 자, 또한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14,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저는 참 좋아 보입니다. 이 14,000원 가격대, 15,000원 가격대 지지된다면요, 이 주식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 포스코 DX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2조 5천억 그렇게 비싼 시총 아닙니다. 포스코에서 2차 전지 쪽과 메타버스 그리고 AI, 로봇, 포스코 그룹주에서 IT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2030년도까지 전 세계는 AI,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이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재료가 입히는 종목들이 성장을 크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DX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쓸 수 있다. 이 주식은 아직 끝나지 않은 주식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가 앞으로 써내려갈 역사, 참 그 라인대 앞으로 잘 설정해 주시는 부분들 살펴보면서 흐름 보면 좋겠네요. 이어서 구리 쪽 볼까요? 이구산업이고요. 이 종목이 진짜 엄청나게 또 올랐었다가 무슨 이유일까? 갑자기 왜 내리는 거지?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 이제 뭐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 지표, 판단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구 산업이 금요일 날 주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좀 반등을 보여주다가 주가가 갑자기 똑 떨어졌죠. 자, 이구 산업만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전체가 같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주식은 저녁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5,500원의 가격이죠. 이 5,500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고가 부근이 돌파가 되고 나서 신고가 영역이 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주식을 볼 때 이 주식 하나만 보시면 안 되죠. 시황도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시황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 시장 같이 빠졌어요. 자, 목요일 금요일 시장 같이 빠지면서 이 주식이 목요일 금요일 시장의 약세 분위기 속에서 떨어지는 건데, 자, 종가 기준으로 5,500원 또는
5,700원 또는 5,900원. 이거 5,500원에서 5,900원 사이에서는 어쨌거나 이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이 매수세 또는 매도세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장 초반에는 잠시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는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8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구산업 이전에 고점이었던 5,500원대 가격대가 지켜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신고가를 간 주식들은 더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구산업도 끝난 주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5,500원의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구산업. 네, 살펴봤고요. 역시나 어제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잘 들어봤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신규 공략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자, 지난주 주식시장에서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는 시장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래도 뭔가 안정적으로 비중을 좀 실어가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없었어요. EID 많이 올라갔죠. 이화산업도 많이 올라가고 이화전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요. 정말 막말로 그 주식들 운 안 좋게 되면 다음날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공시 막 나오고 추가 상장 공시 나오게 되면 시간의 단일가로 빠지게 돼요. 금요일 날 그런 주식들을 사가지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 빠지게 되면 주말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한 그런 주식들은 언제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데 그래도 지난주에 비중 베팅을 할 만한 기업 중에 한 종목이 있었죠. 근데 그 주식이 시황이 눌리면서 주식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자, 현대무벡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벡스가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자동화 공정기기 관련된 부분으로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급계약 공시가 1,000억 가까이 나왔죠. 공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 2개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무벡스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5천억의 시가총액이 무색하게끔 이 주식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끼가 굉장히 좋죠. 자, 4월 19일 날 굉장히 큰 양봉을 만들면서 상한가를 갔죠. 네,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 주식이 목요일 시장도 금요일 시장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왜 목요일 시장, 금요일 시장 음봉 나왔냐? 코스닥이 목요일, 금요일 음봉 났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50포인트 수준대 가게 되면 코스닥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무벡스도 지금과 같은 이 구간대에서 코스닥이 밀렸을 때 주가가 잠시 떨어졌을 뿐인데 코스닥이 당연히 반등 나오게 되면 이 구간대에서 반등의 가능성 굉장히 큰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무방에서 조금 더 가격 전략과 관련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또 잘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여러분 공략 관점 열어주셨고 가격 전략은 무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10분경부터 무방이 시작되는데요, 위원님.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함께 어떤 종목 관점 보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투자자분들 잘 보세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랑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이렇게 쭉 펼쳐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3월 달 들어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됐다. 정배열로 전환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가 역배열에 있었고 그리고 다시 정배열로 돌아갔습니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 때 우리가 투자자분들, 이 주식을 하시는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이 구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가요? 다 올라왔어요. 종목들 중에서 빠졌던 기업들, 안 올라온 기업이 문제의 기업입니다. 이 안 올라온 기업들은요. 기업 자체가 실적이 안 좋거나 조금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기업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린 기업들은 다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 주식들을 하락장에서 지레 겁먹고 팔았다고 한다면 또는 팔고 다른 주식으로 복구했다고 한다면 복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복구가 잘 되지가 않아요. 심리라고 하는 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엔 시간 투자죠.
시간 투자. 저는 주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장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신고가, 이구산업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자, FOMC가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갈 주식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무방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많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W, MTN밴드 검색하시면 되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있을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 임강빈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머니왕 일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익을 위해서 아마 주식을 계속 하시고 하지만 아픔이 있어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희망과 함께 시장 바라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아픈 계좌 치유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도 잘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그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선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것에 대한 맥점, 힌트 오늘 다 공개가 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어서 잠시 후 12시부터 펼쳐질 무료 공개 방송 또 열립니다. 아픈 계좌 치유할 특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지니까요. 역시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옆에 좋은 정보 위원 나와주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세요? 아우, 옆에 상패가 보이니까 뭔가 저도 이렇게 자분해지는데 여러분 보이다시피 지금 왼쪽에 있는 게 1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밤방송의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입니다. 승부사에서 1위의 승부를 또 쟁취를 하셨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월간 베스트로서 네, 상패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우,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상을 잘 못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대신 받아주시니까 어우, 제가 뿌듯하네요. 네. 네. 어떻게 우리 앵커께서는 대단한 촉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수상소감 얘기할 때 참 상이라는 것은 소시적,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받아도 기분 좋고 이렇게 좀 나이가 먹어서 받아도 그럼요. 기분 좋아요. 진짜 이것은 다다 우리 시청자분들 은덕, 그다음에 또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는 우리 좋은 정보 패밀리분들의 응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요 장이 녹록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무방 주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 저희 개인적인 어떤 명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픈 계좌수익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은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면 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최고의 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상한가를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당일 최대치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수익률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줄 수 있는 기술, 그 노하우만 있다면 우리도 매일 상 받는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부터 다음 주 매일매일 상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복귀가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네. 시장이 꺾였어요. 네. 복금 어려워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는 경계 보도다. 네, 맞아요. 방어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격 주쟁이라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시장의 질이 좀 이게 안 좋아지는 게 그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됐어요. 언제였죠?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목요일 아침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그 전날, 그러니까 바로 수요일 날 상한가가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그런 어떤 재료를 포장한 종목들이 그냥 상한가 나오면서 17개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런 게 딱 좋은 게 뭐냐면은 그때 역설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흥분하기 좋은 장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개인 투자들이 들떠 있을 때 시장 어김없이 조정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실까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도 이제 여기에서 이거 주식이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빨간불이 나온다. 장대 양봉 또 우리 캔들로 봤을 때 적산병이 나오고 막 나를 이렇게 흥분시킨다. 그럴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조지표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셨어도 아하 여기서는 좋은 정보 선장이 늘 얘기하는 왜 과열권인가 아실 겁니다. 이격 주쟁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관성의 법칙에서 움직였다면 이 구간은 이격 주쟁이라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불이니까 시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상당히 불안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양봉을 5개 뽑았거든요. 양봉 5개 뽑으니까 당연히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뭐 3579 법칙이 있는데 뭐 제가 이따 무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만 다 준비했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장이 우리 개인 투자한테 절망감을 주는 장이냐?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목 지키기라는 게 뭐냐면은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됐다든가 그다음 상승이 일어나서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 그다음 또 그동안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시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마음 AI, 과거의 마인드 레벨이라는 그런 AI 회사인데 이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딱 쌍바닥 치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다소 이 종목도 우리가 좀 고생했던 종목인데 깔끔히 또는 뭐 본전 또는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을 때는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 이럴 때 기다리거나 또 저점 매수는 수익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나텍이라는 게 있어요. 비나텍 같은 경우는 바로 수소 연료 전지 이것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물론 자동차 부품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눌리면서 이격주에 한 번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이게 성장주의 특징이다. 아직도 성장주의 어떤 로테이션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나 항상 조정을 대비해야 돼요. 저는 제가 30년 주식을 하고 여러분께 늘 드리는 조언이 있답니다. 어떤 거죠? 성공한 투자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투자자는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는 그런 지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좀 명심하시면 이따 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언제 추세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느냐? 1월 달이요. 참 저 그때 외로웠거든요. 근데 어떤 분또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때쯤 저 믿고 따라 하시죠? 왜 이렇게 남이 잘 되면 그거 자랑한다고 그러시고 왜 이렇게 늘 그러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경계 모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에 가장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내서 추세 투자했고 지금은 스타카토입니다.
왜? 너무 상승폭이 컸어요. 코스닥 지수가 40% 올랐어요. 그것도 다이렉트 더블 날까요? 항상 주식은 냉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조언 드릴게요. 네, 냉정하게 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수익을 쟁취할 수 있도록. 저희 참 결국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안다라고 한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체화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주 저희가 반복 학습하면서 어쨌든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어떻게 내가 매매했지 돌아보고 다음 주에 있어서도 그 힘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또 펼쳐집니다.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부분 이번 주엔 또 공부를 해봤으면 할지 어떤 주제 챙겨주셨을까요? 다음 주가 이제 또 3월의 마지막 한 주잖아요. 네. 거의 뭐 2분기도 뭐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좀 이제 달려왔는데 제가 4월 1일 날 본 방송에서 여러분께 제시했던 시황 전략 그것이 과연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해 보고요. 또 거기에는 오묘한 투자의 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자, 일단 2분기 시장 전략에서 중간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날 이제 어떤 말씀 드리자면은 2분기는 1분기에 그 기저 효과가 감소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래서 지수가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그래서 1월 달보다는 1월 달, 2월 달, 3월 달보다는 그때는 뭐 중장기 투자 유예였죠. 추세 투자 유예인데 지금은 단기 매매 전략이 유리하다.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분기 상승폭이 큰 2차 전지, 로봇, AI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시자. 오를 때마다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런 종목들 AI 2차 전지에서 대장이 에코프로, 그 다음에 또 AI 로봇에서 대장이 네임보 로보틱스예요.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들이 4월 달쯤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내가 AI 2차 전지 로봇 안 들고 있으면 마치 바보인 양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전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리뷰해 보시자고요.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우리 겐터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이제 아무리 투자하기 적고 빠른 수익을 원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한 템포 물러서서 좀 매크로한 시각으로 보셨으면 해요. 어떤 시각으로요? 내가 돈이 많은 자본가다. 그래서 큰 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에코프로 차트를 보실까요? 에코프로가 1,500원부터 이거 얼마니까 82만 원까지 몇 번 545배 올랐어요. 이 종목을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시장이 회자된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면 여러분들 매수하겠습니까? 마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96,000원에 1조 8천원 견토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때가 꼭지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앞으로 이거 멀티플을 그냥 뭐 가버린다 하지만 이건 너무 아웃퍼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리포트도 나중에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며칠 후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다. 과거에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아난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얼마나 대부 거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난테가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31,500원 갔습니다. 여기저기 타방송에서 5만 원 간다고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목이 어디까지 내린 줄 아세요? 예, 3,100원까지 내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본가예요. 큰 손이에요. 아난테 골프장하고 리조트하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2조 8천억을 주고 그 회사를 인수하겠습니까? 아니시죠. 그럼 그 주식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논리고 또 하나 최근에 비견한 예가 있어요. TSMC를 워렌 버핏이 얼마에 산 줄 아십니까? 워렌 버핏 60달러에 샀어요. 그것이 신압으로 100달러까지 쉽게 올랐어요. 6조를 배팅했습니다. 또 제가 또 하나 실점 말씀드릴까요? 옛날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제가 이제 뭐 타방송에서 할 때 이거 심주글라 파동에서 10년 만에 온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포스코 그래서 매수하셔라 했더니 장속에 있는 돈가스 매수하셔라 했더니 야 저게 전문가냐 모든 전문가 매도하라는데 그때는 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당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미네르바 같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포스코, 예, 그때 하한가에 매수해서 일주일 만에 20매덕에서 7억을 벌으셨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점 매수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있고 또 하나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세요. 이게 보면 3월달, 4월달 이 고점이었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물론 어제 우리는 뭐 단타를 해서 짭짤하게 먹긴 했지만은 단타를 해도 이럴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코나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500% 오는 종목이 더 얼마나 갈까요? 근데 계속 뉴스에 회자되고 있던 것이 이게 바로 클라이막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보시라고 그랬냐면 바로 코스닥 중소형주는 계속 보셔야 되고 한번 지난 방송 보세요. 4월 1일 방송입니다. 에너지 섹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특히 경기 민감주, 이제 산업재해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저점이었는지 고점이었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셀루미드입니다. 매수는 이렇다는 거예요. 셀루미드는 여러분들 그 의료기기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한다고 그러죠. 바로 이런 맥점에서 벌써 이것도 4월 이거 뭐 저점 깨지 않고 35%나 올랐거든요. 또 하나 미래산업은 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도 이 내렸을 때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 패턴에서 매수해서 40% 올랐어요. 아까 그런 종목들은 거의가 꺾이는 종목들. 이건 또 새로운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죠. 항상 프레시한 종목들을 노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GN1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신재생 에너지라는 회사예요. 4월 달 여기서부터 사실 매수에는 어렵겠지만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급등이 나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 CS 윈드예요. 이건 풍력이죠. 풍력에서 이것도 뭐 지금 뭐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런 데서 찾게 되면요. 그때는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해 놓고 물론 기업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어떤 시대의 흐름을 아셔야죠. 미국 IL 법안에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다 아시고 그 다음에 시간 가치를 사면 크게 잃지 않아요. CS 인도에도 한 20% 상승 좀 한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G2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뭐 또 윤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신다 그러는데 26일부터 정상회담 하죠. 국빈 방문하시는데 다 이런 것들 선행해서 움직이죠. 이것도 전략 보시게 되면 바로 양양 패턴이에요. 원전에서 G2 파워, 두산 에어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봤을 때 비나텍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다 지금 4월 달에서 이렇게 시세를 뽑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왔을 때가 아니었죠.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면 앞으로 다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4월 달 완전 바닥에서 서서히 오르는 흐름 최강이죠. 그다음에 TCC 스틸 일본. 근데 TCC 같은 경우는 산업재기도 하지만 결국 2차 전지로 엮이죠. 원통형 그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편성해서 4월 달 이렇게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LG화학 하나 있네요. LG화학도 이제 이것도 화학 쪽인데 LG화학도 2차 전지 이제 그 어떤 대북격이죠.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저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수익 나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AI 로봇 그렇게 막 2차 전지 회자될 때 따라간 것보다도 남들이 안 볼 때 이런 종목들을 잡으면 다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우리가 2분기 제가 제시했던 시황 전략, 리뷰 겸 또 투자의 팁까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지금 유념해서 체크해보면 좋을지 종목들까지 함께 좀 둘러보기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잡는 부분, 그러니까 매수에 있어서 어떻게 맥점을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네. 종목들 하나하나 움직임 살펴보면서 매수를 일단 잘해야 수익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하나씩 채워볼까요? 매수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매수를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제 사견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급등주 매매 잘하신 분도 계세요. 그 저하고 정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다 존중합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인생 역전을 시킨 전문가로서 눈물 짜주 빵을 먹은 전문가로서 주식에서 투자의 제일 덕목이 뭔지 아세요?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서 내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 반, 50% 홀짝 게임이거든요. 근데 왜 95% 분들이 이 바닥에서 돈을 잃죠? 참 아이러니컬해요. 뭘까요? 저는 대략 그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올른 쪽부터 회전할 때 뒤따라 잡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용도 없이 그냥 늘 테마주에 편성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이렇게 손실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냐고요? 딱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점 매수, 내용들도 저점 잡고요. 또 하나 지금 양에서 굉장히 스킬이 요구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매도를 잘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정한 내 수익이란 제가 그래서 정의를 해드립니다. 장중 몇 프로 오른 것이 내 수익이 아닙니다. 상한가 몇 개가 내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해서 내 계좌 수익을 쌓는 게 진정한 여러분들 그 수익이거든요. 저는 그거 추구합니다. 사실 수익 열전 1등도 실질적으로 실전에 갖게 매매 전략을 수립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게 비교적 우리가 정확한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번 주 황매기가 포착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은요,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을수록 조정자일수록 더 빛이 빛나는데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자, 첫 번째 LX 세미콘입니다. 자, LX 세미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반도체하고 OLED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OLED에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동시키는 그런 IC, 그게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걸 만드는 회사가 LX 세미콘입니다. 그럼 그 자리를 보실까요? 자, 이럴 때 봐요. 많이 상승한 다음에서, 이게 빨간불이죠? 여기에서 이때는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자, LX 세미콘이 왜 올랐고, 이거 좋습니다. 나오죠? 이건 뭐냐면, 늦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생하시죠? 그런데 황금 맥점 전략은 그 유명한 양양음에서 포착돼서 상승이 일어나고 음설색에서 또한 포착이 되네요. 이것도 역시 제가 목요일 아침 방송에 이 저점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1차 목표가 깔끔히 도달한 거거든요. 지수와 상관이 없죠. LX 세미콘이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세아 제강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세아 제강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것은 에너지 관련주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감산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이거 유정을 자꾸 이제 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도 60달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120달러, 130달러니까 200달러 간다고 얼마나 여기저기서 회자됐습니까?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서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유가가 지금 60달러 중반에서 8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에 따른 수혜주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실까요? 왜? 강관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럴 때예요, 이럴 때. 물론 갭 상승에서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이 바닥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저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저스템도 간단해요.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이평선 밀집에서 당일치기로 저점을 줬기 때문에 더 수익이 잘 났죠. 한 10% 정도 올랐고,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마음 AI도 역시 저점에서 어제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갔지만 그래도 여기서 전저점 회수하지 않고 우리가 매수한 가게에서 황매기 포착한 황금 맥점 포착한 가게에서 13%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현대 그린푸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저점이에요. 양양음이었죠. 이틀 동안 12%예요. 이거 보시게 되면 황금 맥점 전략이 위에서 고공행진하는 것 중에 일이나 있습니까? 바로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참 손이 안 나가시죠? 그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런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유롭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SBS 컨텐츠 허브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냐면 가만 보시게 되면 이게 엮고는 패턴인데요. 윗수염 밑꼬리 패턴. 이런 것들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예요. 이런 것들은 또 한 18% 정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또 하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이 한 40% 정도 올랐는데요. 요것도 역시 강세 인등에서 8% 정도 올랐고, TMC 반도체 특수가스 하는 회사죠. 여전히 이건 과실가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똑같이 이것을 특수가스라든가 산업용 가스, 수소가스 하는 게 린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이 또 한 20% 올랐거든요. 물론 이 종목 20% 올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을 한 반면교사로 삼으면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나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되는데 특수가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TMC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 저점을 잡으니까 어제 짭짤하게 한 9%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맥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들 여러분 매주 종목들 맞아 이번 주 이게 어떻게 됐지 그런 흐름도 좋고 여기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렸구나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씩 받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심화 시간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다음 주 시장이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더 냉철하게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공부해 볼게요.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제 물론 이거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한 종목이 100% 만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은요.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시장 지수에 상관없이 80 내지 90%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황금 맥점 전략을 여러분들 피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맥점 잡목을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잘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톡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께서 저 종목을 그 맥점에서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입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GN1 에너지입니다. 황금 맥점 전략이란 뭐냐면은 많이 올랐을 때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라고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전략이 몇 가지 있냐면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좀 힘드실 것 같죠? 간단해요. 조원정부 선장이 그 랩피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 그 맥점만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전략이 대한민국 상위 5%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략이 바로 뭐냐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아마 우리 머니투데이 예청자분들 넘버 5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지혜는 에너지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예요. 자, 여기서 보실까요? 상승한 다음에 눌렀죠. 양양 패턴이에요. 이평선 밀집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크게 빠지진 않고 쭉 올라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어디서 포착이 되냐면 가만히 보세요. 양음양. 여기서 또 한 번 포착이 되고 여기서 또 양양 패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저점 한 400% 올랐습니다만은 역시 그 맥점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빨리 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포스코 엠텍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양음양 패턴, 이평선 밀집이죠? 예, 이 양음양 패턴 다 저점이었죠. 이것도 한 28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T 로보틱스. 참, 이 종목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무방에서 진짜 좋은 종목 있으니까 함께 가십시다. 라고 했던 게 최근 게 어디였냐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이렇게 양선 다음에 음선 2개를 주고 여기서 이거 뭐냐면 역전된 망치가 나왔어요. 이평수를 뚫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 하면서 큰 수익이 났고 첫 번째 포착한 것은 이것도 양양음 패턴. 뭐였죠?
넘버 5. 그래서 하여튼 뭐 토탈 보기에는 116%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이제 NGC라는 회사가 있어요. NG 또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이 회사는 기업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거 그때도 한 말씀 드렸지만 이거 프린팅을 이용해서 애칭, 노광, 그 증착 그것을 한꺼번에 공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친환경. 그래서 빨리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미 시험, 그것이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저점에서 포착되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조금 올릴 수 있겠지만 이때부터 잘못하면은 정말 내가 아주 강심장 가지고 추세 투자가 아니라면 힘들죠.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 자리에서 기업 내용을 먼저 알고 포착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좀 근거리 수익 내도 누가 수익 많이 날까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것도 목요일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한 거예요. 양양음 패턴. 역전하면 도저히 더 좋죠? 두 번째가 바로 또 한 번 양남. 이평소 밀집이죠? 참 신기하죠?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이것만 공략하셔도 좀 좋아지실 텐데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코스모 화학도 한번 볼까요? 코스모 화학도 역시 이것도 양양음이에요. 이거 뭐 양보이 크진 않지만 그러면서 한 118% 상승했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양음. 이건 넘버 4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서 또 한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네요. 또 세로닉스가 있죠. 뭐 LNF의 모회사인데 세로닉스도 보면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예, 오른 다음에 눌림에서 양양음. 이때부터 한 177%나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정말 2차 전지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한 게 뭐냐면은 윤성 FNC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화알루미늄이 다 픽이었죠. 예, 아무도 그 삼화알루미늄에서 얘기 안 나올 때 저는 야 이거 삼화알루미늄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첨단 길로 갑니다. 뭘로요? 2차 전지에 쓰이는 알루미늄 박에서 양극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시세를 냈는데 윤성 FNC는 슬러리 미싱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제가 참 저는 종목을 이때부터 이거 되는 종목이다 해서 포착을 했고요. 또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가만히 보실래요? 여기서 어김없이 양양 패턴이 나옵니다. 네, 양양 패턴 나와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녹스라는 회사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 실리콘 음극재 그걸 모멘트로 상승하는 거거든요. 자리 한번 보실래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입니다. 눌림에서 아까 제가 시장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물론 그렇습니다. 추세 투자 좋습니다. 근데 봐요. 5일선 타고 몇백일선 몇백 늘 그거의 결정적인 오류가 함정이 뭐냐면 사상 누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주식도 물리현상과 비교해서요. 그래서 꼭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요. 마치 건물을 질 때 지상에 그냥 계속 지게 되면 지진 나면 쉽게 무너지죠. 그 밑에 파일을 빵빵빵 박아 놓아야죠. 그게 구조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아까 그래서 이격조정의 바로 그런 성격인데 이런 것들 외줄타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언제 꺼질지 몰라요. 빨간색 보시죠. 빨간색에서 당연히 매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눌림에서 딱 이거 보십시오. 역전내망치의 도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다. 예, 이녹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양음양이 나오죠. 이 로케이션, 이 위치가 낮게 위치해서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때 두 번에 포착돼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주라이트 메탈이 있습니다. 한주라이트 메탈도 이건 한번 중요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양양음인데요. 윗수염 밑꼬리 패턴. 여기서는 절대 손에 안 나가요. 매수하지 마라 그럽니다. 누가요? 그분들께서요. 아니요. 5일선을 위해서 몇백일 위해서 매수해야 하셔야죠. 예, 그러나 진짜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렇게 저점이면 더 수익이 많이 했죠. 119%나 올랐네요. 예, 바로 한주 라이트 메탈에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루틴이에요. 그냥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나는 상위 5%다. 계속 그것만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큰 손실하지 수익 주는 거. 나는 이렇게 매매해서 대한민국 성공투자 상위 5%에 반열을 오르겠다.
베리 심플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전략으로 인생 역전을 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기분 나쁘고 생각하시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양양은 맞죠. 잎에서 밀집이죠. 이렇게 수익 잘 나잖아요. 예, 하이드로 리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펨트론이 있습니다. 예, 펨트론. 예, 이게 좀 자꾸 이게 좀 이니어가 타이트하게 꽂혀가지고 펨트론이 있어요. 예, 펨트론도 역시 가만 보시게 되면 최근 것만 보실까요? 양양 급등 나오죠. 또 여기서 이제 강세 영특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수익을 냈다. 펨트론은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장비죠. 또 하나 이제 좀 최근에 1,000원짜리 그 종목 중에서 하이딥이 있습니다. 이 하이딥도 이게 OLED 이제 진출 원래 반도체인데 그걸 모멘트로 이렇게 신고가 경신을 했네요. 좋은 수익을 냈다. 아까 방금 보셨던 비나텍 같은 경우도 예, 바로 그런 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양양음 패턴. 여러분, 제가 참 외람되지만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요. 첫째는 기업 분석 철저하시고요. 기술적 분석에 도사가 되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늘 스토리텔링,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그 다음에 뉴스 따라서 정말 수익 많이 내시나요? 맥점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AS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예, 역시 저점 매수하는 게 답이다. 화인 서킷입니다. 요것도 보세요. 양양 의미했죠. 거기서 양양음 주고 하루 살짝 그냥 도지 주더니 그다음부터 계단식 75%는 올랐어요. 요것도 여전히 이제 한번 음선 하나 정도부터 나오면 관심 있게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음선이 6개거든요. 제가 357을 말씀드렸죠. 보통 홀수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357 법칙, 357구 법칙이 있는데 하나만 더 주게 되면 이거 완전 노란색이니까 과미도권이다. 관심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째 루닛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도 루닛 인사이트 스코프 의료하고 그 다음에 또 AI하고 접목된 그런 회사에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한 20일 정도 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십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5일선 정도 오기도 매도하고 짧게 치고 나와야 돼요. 크게 시세를 뽑은 종목들은요. 앞으로 계속까지 못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DXVX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DXV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것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롭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심사를 받아서 재상장한 회사가 있는데 신라젠이 있고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DXVX가 있는데 저는 20개 중에서 DXVX는 한미약품의 아루로서 또 중국 진출 모멘텀 계속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롱텀으로 보면은 한 뭐 8, 9천 원도 보는데 단기적으로도 한 7,500원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좀 더 주목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어떤 공략주 있을까요? 예, 뭐 파이 서킷처럼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바닥 종목 센즈랩입니다. 예, 연대 이제 그 학생 벤처 예, 거기에서 이렇게 스피노프된 그런 회사인데요. 가격 전략하고 내용,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 전략 제가 이따 무방에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센즈랩.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 방송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님, 예. 정말 1등과 그리고 베스트라는 수식어가 최근 이제 위원님께서 달고 다니는 키워드신데 어떤 부분들 그런 거 저희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들어가면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이게 시상식을 해서 트로피를 좀 늦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놨잖아요. 그 시상식 할 때 2개를 한꺼번에 탔는데 3월 베스트 전문가 하나는 수익 결전 1등. 예. 그래서 어떤 걸 좋게 생각해? 난 수익 결전 1등 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 트로피 받을 때 진짜 파한 데서 했습니다. 그게 저희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처럼 기쁜 게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 계좌를 직결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롯이 팩트로 얘기하고 여러분들 계좌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 제가 그 치유할 수 있는 특급 전략도 가지고 있거든요. 1등 전문가한테 한번 의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고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2시부터 시작하고요. 좋은정보위원께서 어떻게 수익률 대결에서 1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을지 그 노하우 집약체 펼쳐집니다.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형 2부는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많은 전략 도움 받으셔서 다음 주 성투 후 이 시간 다음 주에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